19세기 말 미국의 부유한 가정에서도 매일 끼니 걱정을 해야 할 만큼 가난한 가정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반드시 구비해두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법의 시럽이었다. How can I help you, sir? I've got that syrup, right? I need 10 bottles. I see. Oh, the syrup sold out. Please, come again tomorrow if you need it. I can't believe it's sold out. I've been waiting for 3 hours. Don't you have any for emergency or something? I'm really sorry, ma'am, but she was the last person who got it. Excuse me. He told me you were the last one to get the syrup. Would you please sell me 3? I wish I could, but I have many kids. This is hardly enough. 약이 들어오는 날이면 미국 전역의 약국들은 마법의 시럽을 사기 위한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는데 심지어는 이 시럽을 사기 위해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의 약국을 찾아가는 일까지 비일비재했다. 그만큼 이 마법의 시럽은 19세기 중반부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까지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 필수적으로 구비돼 있었던 마법의 시럽. 그것은 바로 윈슬러 부인의 진정 시럽이었다. 당시 진정 시럽은 어떠한 통증도 말끔하게 없애주는 만병통치약이었고 늦은 밤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고 투정 부리는 아이들을 재우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어린이 시럽을 개발한 사람은 놀랍게도 평범한 가정주부 샬럿 윈슬러 부인이었다. 19세기 초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윈 윈슬러 부인은 20살 때부터 30년 동안 소아병동의 간호사로 근무해왔다. 그러던 1848년 It must be the teeth. 맞벌이하는 딸 부부의 아이를 돌보던 윈슬러 부인은 전리 때문에 아파하는 손자를 위해 치료제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 It doesn't hurt you anymore. Oh my God, I finally made it. 간호사 일을 하며 배운 지식과 전문 서적으로 오랜 기간 연구한 끝에 윈슬러 부인은 진정 시럽을 만드는 데 성공한다. 그렇게 1849년 윈슬러 부인의 진정 시럽은 세상에 공개됐고 출시와 동시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계층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되는데 특히 어려운 형편의 근로자들에게 각광을 받았다. What are you doing? We better get ready and leave. But we've been apart all day long. Just give me a few more minutes. She won't even know about that. Just put her in the sleep, okay? 당시 근로자들은 공장이나 농경지에서 맞벌이를 했는데 아기를 돌봐줄 보모를 고용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일을 나가기 전 아기에게 시럽을 먹여서 강제로 재워야 했고 Hurry up.
can take it, but what about the baby? We also add the formula. Feed her some syrup. I should at least let her get some sleep. 굶주린 아기를 달래기 위한 방법으로도 시럽을 사용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진정 시럽은 아기가 있는 근로자들에게 식량만큼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육시설과 고아원 등 많은 아이들을 한 번에 돌봐야 하는 공공시설에서도 아이들을 재우기 위한 용도로 시럽을 사용했고, 심지어는 1860년대 남북전쟁 시기 큰 부상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 병사들이 진통제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시럽을 개발한 윈슬로 부인은 어머니의 친구, 고통 해방제라는 별명을 얻으며 사람들에게 추앙받았는데, 1879년 영국의 유명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는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이라는 제목의 관악 오중주 음악을 작곡해 윈슬로 부인에게 헌정하기도 했다. 그런데 1911년 미국 정부에 의해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의 판매 금지가 선포된다. 정부는 왜 시럽의 판매를 금지시켰던 것일까? You know what? Mrs. Winslow's soothing syrup is in fact baby killer. No one should feed it to babies. But we also use it very often. What's wrong with it? It is made with something that shouldn't be in it. Opium and morphine. Opium and morphine? That's not good. 사실 시럽의 주성분은 아편과 모르핀이었던 것이다. 아편에서 추출되는 모르핀은 마취나 진통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일종의 마약성 약물로 중독성이 강하고 과다 투여할 경우 심장이 멈춰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큰 약물이었다. 그런데 윈슬로 부인은 왜 아편과 모르핀으로 시럽을 만들었던 것일까? 19세기 당시 아편과 모르핀은 미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이었다. 마약 성분의 약물들이 막 개발되기 시작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사람들은 마약성 약물들이 가진 빠른 효과에 매료돼 있었고, 이로 인해 오히려 의사들이 코카인과 헤로인, 클로로포름과 아편, 필로폰이 들어간 약물들을 갖은 질병의 치료제로 강력히 권하고 있었다. 심지어 1863년에는 와인과 코카인을 배합한 와인이 출시됐는데, 이 코카인 와인은 토마스 에디슨과 빅토르 위고, 주일 베른과 교황 레오 8세 등 유명 인사들이 즐겨 마셨다고 한다. 이처럼 현재는 치명적인 약물로 분류되어 있는 마약 성분의 약물들이 대중적인 치료제로 각광받았기 때문에 윈슬로 부인 역시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아편과 모르핀으로 유아 전용 시럽을 만들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20세기 초 미국 의학협회에서 마약성 약물의 부작용에 주목하면서 진정 시럽의 위험성 또한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You must have been bored, but Mommy's here now. She will play with you. Sweetie, there's something wrong. She's not breathing. 사실 당시에는 시럽을 먹고 잠이 든 유아들이 그대로 사망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모르핀으로 제조한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은 아이들의 심장 박동을 떨어뜨려서 수면 효과를 일으키고 있었고, 그렇게 잠이 든 아이들은 하루 중 절반이 넘는 시간을 혼수 상태에서 보내다가 모르핀 중독으로 사망해 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19세기 당시의 미국은 갖은 질병과 가난으로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가 영양실조나 질병사한 것이라고만 생각했을 뿐 사망 원인이 진정 시럽일 것이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결국 1911년 미국 의학협회가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을 위험 약물로 규정한 뒤에야 모든 사실이 밝혀졌고, 당시 큰 인기를 끌고 있었던 마약성 약물 10가지가 금지 약물로 규정되면서 미국의 모든 가정에서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어린아이는 물론 어른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던 윈슬로 부인의 아이 진정 시럽. 1911년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판매가 중단되면서 60여 년간 사랑받은 진정 시럽의 영광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